안녕하세요. 수학쌤 변현중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수투 개념 정리를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극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에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함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제 이 개념이 나옵니다. 발산이 좀 더 쉬우니까 발산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발산이라 함은 수렴의 반대로 어느 한 곳에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퍼지는 거를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데, 발산에서 나온 개념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무한대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 가는 거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진동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동형이라 하면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한테 좀 많이 필요한데, 수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동형이 뭔지 아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형은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끝부분이 뭐 1 마일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가면은, 야 끝은 1이야. 아니야, 끝은 마일이지. 야, 무슨 소리야, 1이야. 끝이 없다 이거예요. 한도 끝도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동형도 발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동형도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산 형태의 진동형,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일정한 거 하고, 이렇게 수렴형도 있는데 이 친구는 제외합니다. 우리 그 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심정지 같은 거 있죠, 삐 되는 거 있죠, 그거라 보면 되는데, 이 친구는 진동을 하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곳으로 이렇게 쭉 수렴하니까 이건 또 발산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치만 요런 애들은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진동형에 대해서는 좀 이제 수투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참고만 해주시는데 뭐 알면 좋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발산에서는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형도 추가로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발산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발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너무 싱거워요. 그냥 뭐만 하면은 그냥 발산하는데 무한대인데 그럼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개념이 필요해서 발산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지, 뭐 발산에 대한 문제를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수렴입니다. 수렴. 수렴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우고 그림을 좀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자, 이 친구가 만약에 1에서 2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리미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리미트.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1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값이 뭐냐 라고 하는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2인데, 여기서 말하는 2가 이제 뭐냐면은 그 어떤 함수가 한 곳으로 도달해서 나오는 값,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수렴값, 수렴이라는 게 어느 한 곳으로 도달한다는 뜻이니까 수렴하는 그 값 또는
리미트라는 게 극에 다다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끝에 다다랐다, 어느 한 곳에 도달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친구를 또 극한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처음 배울 때 이제 보면은 단순하게 좀 생각해서 좀 계산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통 이렇게들 아마 생각할 거예요. fx 1로 갈 때 2다? 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1이니까 2겠네. 그래, 함수값이 1이니까 2다. 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엄밀히 말하면 1로 가까이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이 아니에요. 1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값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를 물어본 거지 1일 때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다가간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x가 1에 다가간다? 이렇게 오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1은 아니지만 뭐 대충 이렇게 다가간다는 얘기일 겁니다. 1.00000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되는 그 값은 2보다는 살짝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의 값은 아무래도 한 2.00000000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은 1은 아니지만 좀 1에 가까이 가는데 좀 작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거를 0.99999999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도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뭐 한 1.99999 2보다 좀 작으니까 2.99999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진짜 값이에요. 근데 문제 풀면서 이게 진짜라고 하니까 야, 1에 대한 극한값은 2.001이야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야, 무슨 소리야? 2.00001이지. 야, 무슨 소리야? 2.00001이지. 한도 끝도 없어요. 반대로 해도 야, 그거 1.99 정도 되지. 야, 무슨 소리야? 1.9999지. 아니야, 1.99999 이렇게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말싸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야. 야야야, 그러지 말고 이거 너네들 어차피 2로 가까이 가지, 퉁치자 이거예요. 전문용어로 그냥 퉁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값은 다시 말하자면 함수값이 아닙니다. 퉁친 값이에요. 왜 그러냐? 계산의 편의상 빌려온 거다 이겁니다. 함수값을 빌려온 거예요. 어쨌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도 그냥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래, 계산의 편의상 그냥 2라고 퉁치자 라고 한 게 극한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진짜 값이에요. 1.999, 2.001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값 그냥 빌려보자, 퉁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연속하고 연관지어서도 좀 이게 좀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리미트 fx 1로 다가갈 때 fx 값이 2다 라는 뜻은 1에서의 함수 값이 2다 라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이 갔을 때 퉁친 값이 2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수렴값 극한값이라는데 이게 바로 퉁친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건 조금 다르죠, 값이. 그래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를 1보다는 좀 크게 다가가니까
1보다 조금 크게 가라. 그래서 1 옆에다 플러스를 씁니다. 요 말이 결국 요 뒤에 붙은 0.0001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갔을 때 값이 얼마냐? 라고 했더니만 얘도 퉁쳤더니 2가 나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2.0001인데 퉁쳐서 2가 나왔다는 뜻이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다갔기 때문에 우극한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오는 거는 왼쪽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좌극한이라 얘기를 하는데, 표시는 1보다는 좀 작게 온다. 1보다 좀 작게 오죠. 그러니까 좀 1보다 조금 작게 온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도 너를 퉁쳤으니까 값이 2다 라고 하고, 요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둘이 같죠. 이런 식으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지금 여기 위에 쓴 것처럼 1에서 2라는 극한값이 가지는구나, 온전히 2라는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임의의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fx가 a로 다가갈 때 알파라는 값이 있다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한값 또는 이제 수렴값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알파라는 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극한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 하나의 값으로 같아야지만 이렇게 알파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해서, 극한값을 가질 조건이 결국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가질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프상에서 끊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x가 있을 때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랑 이렇게 다가왔을 때랑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얘는 이렇게 다가오고 얘는 이렇게 다가오면은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서로 값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끊겨 있죠 그냥.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어져 있는 형태라 보면은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혹시나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뒤쪽에 연속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설령 내가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뭐 함수값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고 여기가 열려 있어.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연결만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연결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는 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극한값의 가질 조건입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극한값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극한값의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f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어떤 gx라는 함수가 a로 다가갔을 때 그 값을 만약에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 거를 하나로 합쳐서 이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한 결과가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fx도 a로 다가갈 때 알파라는 값을 온전히 가져야 되고 gx도 a로 다가갔을 때 베타라는 값을 온전히 가져야지. 즉 각각 극한값을 온전히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할 때 한꺼번에 합쳐도 되고 쪼개기도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가지지 않으면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합쳤다 분리했다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보통 이거 풀 때 그냥 뭐 그래 뭐 이거 극한값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막 쪼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하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 맞다더라 라고 해서 하다가 다른 이상한 유형 하게 되면은 그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안 살펴봐서 그래요. 그래서 극한값 계산할 때 있어서 얘네들이 온전히 존재할 때만 이런 식으로 둘이 합치고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뭐도 있냐면 어떤 함수에 이렇게 실수배가 돼 있다 하면은 그 실수배를 바깥으로 뺀 다음에 계산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누기 할 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 뒤쪽 부분이 아무래도 분모로 가겠죠. 얘가 0이 안 된다라는 것만 조금 유념을 합시다. 당연하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값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성질이라 보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러한 계산이 가능할 때는 얘 아니에요. 이 친구 얘네들 계산될 때는 각각 온전히 극한값을 가질 때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라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극한값의 계산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응꼴이 있습니다. 0분의 0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계산하기 쉬우니까 이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할 때 있어서는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여기서 제가 써드리자면 최고차항의 차수만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뭐 이 친구는 3x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 플러스 2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은 분모는 무한대만큼 가는 거고 분자는 무한대 세제곱만큼 가는 거니까 훨씬 더 크게 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거예요. 발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 있어서는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거는 뭐 x 제곱 플러스 1에 뭐 2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다 무한대로 가긴 가지만은 분모는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분자는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무한대분의 1처럼 보여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거 간혹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분의 1 소수점으로 바꾸면 0.01, 만분의 1을 소수점으로 바꾸면 0.0001,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 다음에 1억분의 1은 0이 9개 있으니까 0.000001, 뭐 이렇게 되겠죠? 엄청 커지면 0.000000 이렇게 가겠죠? 즉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 이거예요.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둘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둘 다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위에도 뭐 2x제곱 플러스 5고 아래는 뭐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전히 최고 차항의 차수만 보라 했으니까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2차만큼 무한대로 커지는 거고 여기 아래도 똑같이 가는 거니까 완전 대등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야, 저거는 뭐 딱히 무한대로 간다기보다는 좀 비등비등하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앞에 개수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3분의 2라고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라 이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론은 딱 뭔가 값이 나오니까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차항끼리 개수 비교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이 이제 극한값, 수렴값이라고 얘기하고 수렴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있어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소한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거나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되면은 수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입니다. 루트 빼기 루트.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할 때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유리화부터 하세요. 유리화라 하면 즉 켤레 처리를 해라 이겁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사이좋게 켤레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하다 보면은 결국 얘처럼 바뀝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처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루트 빼기 루트꼴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유리화를 하세요.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를 해서 켤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해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이제 뭐 있냐면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다 양의 무한대로 갈 때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x든 t든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 즉 x가 만약에 지금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되면은 단순히 그냥 이것도 뭐 그냥 여기서 하던 것처럼 하면 되지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다 양의 무한대라는 거를 가정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양의 무한대로 해야지 계산하기 좀 편하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치환을 하냐? x가 지금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x를 마이너스 t로 간다고 해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네 라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환 작업을 해서 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지만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런 스타일로 풀 수 있는 거지, 음의 무한대로 간다 해서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애들은 전부 다 양의 무한대를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설명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음꼴입니다. 음꼴은 이제 계산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다항함수 하고 이제 무리함수가 좀 포함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푸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형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이 분모 분자가 다 다항함수인 형태일 때, 즉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함수겠죠? 그런 형태이거나 분모 분자에 하나라도 무리함수, 그러니까 무리식이 껴있는 경우에 따라 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예요. 즉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0분의 0꼴이라는 말 자체가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되라 라는 뜻인데, 일단 분모부터 보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2로 다가가니까 얘 2로 가면 어쨌든 0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를 없애자 이겁니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자에서 똑같은 인수를 가져가지고 약분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생기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마1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온다. 이런 스타일이 0분의 0꼴, 즉 저는 편의상 그냥 은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스타일이 이제 다항함수 형태이라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미정계수 푸는 방법이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친구.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뭐 요거래요. x가 1로 가는데 지금 분자는 지금 2차식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1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석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0분의 0꼴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얘도 0이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도 x가 이제 1을 대입을 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b를 a에 관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정석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1 플러스 a가 될 거고,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x-1하고 x 더하기 1 플러스 a라고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나서 1을 넣으면은 2 더하기 a가 11이다 라고 되기 때문에 a가 9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a가 9라고 나왔으니까 b는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 10이구나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석풀이에요. 자, 이거 정석 그래도 좀 참고해 주세요. 이 내용. 자, 바로 제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쨌든
분모가 지금 x-1이라는 인수가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없애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다? 분자에서 똑같은 인수를 가져서 약분을 시켜라 이거예요. 미리 그냥 가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 그래, 너 분명 2차식인데 x-1이라는 인수는 반드시 가지겠네. 분명 가지겠지. 그리고 2차식이니까 뭐 다른 근도 있겠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 해야지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을 시키고 1을 대입하면 1-알파가 11이라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식에다가 반영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거꾸로 전개하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0이라 해서 a, b가 한 번에 나옵니다. 조금 더 간결하고 편하죠?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모 분자가 다항함수 형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2차든 3차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만 미리 가정을 내리고, 그래, 부모가 되는 저 인수가 있으니까 문제겠지. 그럼 쟤를 없애려면은 너도 위에서 똑같은 인수 가져라 라고 해서 약분을 시켜서 없애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죠. 참고로 여기서 뭐 x-알파라고 해도 좋고 x 플러스 알파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세우시면 돼요. 여기 뒤에 부분은.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앞에 최고차항이 뭔지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제 다항함수 형태일 때만 가능한데, 무리함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무리함수가 껴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뭐 그 0분의 0꼴이니까 그러면 분자도 뭐 똑같이 0이어야겠네 라고 해가지고 푸는 스타일 있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건 아마 기출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A, B를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분모에 지금 루트식이 껴있죠.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0분의 0꼴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9로 가니까 지금 루트 9기 때문에 3 빼기 3에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9로 갔을 때 0이다 라고 해서 분자 상황이 9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아마 마구가 될 거고요. 그거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합차로.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 분모는 루트 x 마이너스 3. 약분이 되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6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런 식으로 무리 함수가 어떻게든 분모 분자에 껴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 문제 풀 때는 안타깝게도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항함수끼리만 구성되어 있는 이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 문제 풀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정을 내려서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거 말고 또 좀 있어요.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뭐 무한대 곱하기 뭐 0 이런 꼴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 이거는 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거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설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극한의 계산 중에 이제 마지막 또 특징이 좀 몇 개 있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어떤 두 함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극한값도 똑같은 이런 대소관계를 유지할 거다 라는 이런 성질이 하나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명칭이 좀 있긴 한데 아마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게 뭐라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가 이렇게 사이에 낀 거잖아요.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어떤 hx라는 함수가 f랑 gx 사이에 껴 있고 이 fx라는 함수가 a로 갈 때 알파라고 하고 똑같이 gx도 a로 다가갔을 때 그 값이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지금 사이에 딱 꼈으니까 얘도 알파, 얘도 알파. 그러니까 사이에 낀 이놈도 야 그래 작은 것도 알파고 큰 것도 알파인데 딱 꼈는데 너 혼자 다를 수 있어? 똑같다 이거야. 얘도 알파다 라고 해서 사이에 꽉 꼈다 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있습니다. 물론 수투에서는 이걸 잘 많이 안 쓰여요. 기출을 봐도 이거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좀 쓰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좀 혹시라도 나중에 나올 문제에 대비해서 좀 잘 풀 수 있으니까 개념상에도 있으니까 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설명했던 계산 이후에 또 극한과 관련된 좀 추가적인 성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수능 이제 그 기출을 보게 되면은 극한 문제가 요즘 계속 한 문제씩 어려운 게 좀 나옵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을 많이 이용을 해서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즉, 뭐 그래프상에서 해가지고 뭐 삼각형, 뭐 사각형 있고 뭐 직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넓이를 구했더니 뭐 넓이에 대한 뭐 극한값이 뭐 얼마냐 뭐 이런 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중3 때 배웠던 뭐 이제 원의 성질들, 뭐 삼각비, 뭐 그런 거 하고 수상에서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했던 뭐 그런 모든 다른 공식들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꾸 이 극한 단원에서 많이 나오니까 거기 문제들을 많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익히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그쪽 공부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식들이랑 개념들도 필요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좀 해야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이 끝난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연속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